안녕하십니까. 일산청소학원 감성전략단임 박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7월 8일이네요.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은 6평 성적표를 받았을 겁니다. 기대도 있었고요. 또 그만큼의 실망 또한 존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기말고사도 이제 얼추 다 끝나고요. 생활기록부 작성과 그 다음에 여러 또 논술학원 또 정시준비, 최저준비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자, 더운 여름에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 학년도 6월 모평 채점 결과에 대한 분석을요 간략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네 가지로 주요 분석 포인트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 인원에 관련된 걸 할 거고요. 두 번째, 자, 가장 핫 아이템이죠. 탐구 홍합 응시자의 폭발적 증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어 수학 난이도 분석. 그 다음에 네 번째, 탐구 과목별 편차 지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졸업생 응시 현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총 응시자 수는요, 28,840명이 전년도보다 증가를 했고요. 재학생은 27,53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졸업생은요, 1,309명이 증가를 했는데요. 졸업생 인원은 증가했지만 비율은 감소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요. 올해 현역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현역 아이들 대비 졸업생 비율이 감소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수생들도 상당히 많이 는 시험입니다. 의대 이슈가 없는 관계도 이렇게 많이 늘 수 있는 건 바로 09년생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정시, 입시 제도 전에 우리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까지 포함해서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학교를 옮기고자 하는 학생들, 이런 반수생들이 또 9월달에 대거 들어올 거다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핫이슈죠. 탐구 영역 응시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탐론 현상이 심화되고 있죠. 저도 아이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런 사탐론 현상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매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원의 비율의 증감을 보게 되면 사탐이요 48,611명이 증가를 했고요. 사회 플러스 과학으로 선택한 인원이 35,448명입니다. 반면에 과탐만 선택한 학생 수가요 55,262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인 즉슨 6평 때 이 정도 감소를 하면요 9평 때는 어떻게 될까요? 더 감소율이 급격히 늘겠죠. 또한 수능 때는 더 많이 감소가 될 겁니다. 과탐 선택자들 많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혼합 응시자가 2배 증가한 이유를 보면요. 자연계열에서 수능 지정 과목 폐지가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비록 제가 과탐을 선택했으나 출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난이도 조절이 조금 더 용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고로 탐구 과목, 특히 과탐 선택한 아이들은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다시 한번 기출문제들 꼼꼼히 훑어보고요. 혹시 본인이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어려운 부분 없는지 이 여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과목 등급 경쟁이 조금 심화가 됐습니다. 생명과학은요, 827명이 감소를 했고요. 지구과학은요, 1등급이 104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응시자 감소로 등급 경쟁이 더욱 좀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과탐에서 조금 더 분발해서 본인이 원하는 등급을 꼭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과목인 국어와 수학 난이도를 좀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국어는 다소 쉬웠습니다. 반면에 수학은 좀 어려워졌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을 텐데요. 국어는 전년 대비 좀 쉬워졌습니다. 만점자가 1055명에서요, 1926명으로 871명이 증가를 했고요. 최고점은 오히려 139점에서 137점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요, 최상위권에선 국어가 쉽다. 허나 중위권에선 함정 문제가 존재를 하더라. 따라서 이 중위권에 대한 함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선지 분석이 강화가 매우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학입니다. 수학은 전년 대비 어려워졌습니다. 공통이요? 아니죠. 선택 과목이 어려워졌습니다. 자, 12번까지 그래프 문제가 없었습니다. 13번부터 그래프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다지 어렵지 않은 또 그래프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공통 부분에서는요, 오답률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선택 과목의 핵심 문항에 대한 완벽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만점자가 수학은 전년에 1522명에서요 356명으로 무려 1166명이 감소를 했고요. 최고점의 표점도 140에서 143점으로 올랐습니다. 미적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미적이 상당히 어려웠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패턴의 문제입니다. 또 예전에 이제 요즘 들어서는 좀 안 나오는 문제죠. 그렇죠? 길이길이 문제라고 속칭 얘기하는 문제. 다음에 가나다, 기억니은의 빈칸 문제들이 다시 또 나오기 시작했다. 따라서 자, 최근 5년간의 기출 외에도 그 전에 있는 문제들도 다시 한번 기출문제 꼼꼼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과목별 탐구 편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3탐과 그 다음에 과탐을 비교를 했을 때 4탐에서는 세계사가 꽤 어려웠습니다. 표준 점수가 78점으로 나왔고요. 과탐에서는 화투가 75점으로 높았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탐구에 대한 이 표준 점수가 높게 형성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사탐 쪽에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탐론을 하잖아요. 자, 사탐론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맞아요.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밀도가 높아지면은 출제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부담됩니다.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문제를 반드시 출제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은요, 기존의 기출문제 외에도요, 엔제라든지 좀 다소간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확실히 본인의 점수를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세우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합학습 전략,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탐구 영역입니다. 탐구 영역은 개별 과목 학습도 집중도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고요. 자, 국어에서는요, 중위권 함정 문제를 꼭 대비를 하시고요. 선택지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 수학은 공통 부분에 대한 오답을 최소화하고요. 계산 실수 안 됩니다. 꼼꼼한 풀이 필요합니다. 선택 과목에 대한 핵심 문항에 대한 완벽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이로써 2026 학년도 6평에 대한 평가를 마치도록 하고요. 더운 여름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일산청소학원 감성전략단인 박사용이었습니다.